자, OSI 7계층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자,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또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네트워크 통신망입니다. 통신망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거고요. 자, 이 동그라미들은 각각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컴퓨터고요.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는 거죠. 자, 그럼 A가 B라는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로 B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바로 다이렉트로 멀리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가 없고요. 항상 그 근거리에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노드들을 이용해서, 자, 이런 것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접점들을 노드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컴퓨터들을 노드라고 부르겠죠. 자, 그래서 가까운 노드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자, 이거 데이터라고, 네모를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최초의 데이터가 A 컴퓨터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전송을 하면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얘도 이제 B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보내겠죠. 이런 식으로 노드와 노드를 거쳐서 중계해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데이터 링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갈게요. 자, 방금 제가 뭐 했습니까? 데이터를 생성했죠. A 컴퓨터에서 데이터 생성이죠.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데이터 전송하는 과정이죠. 네트워크로. 1번 A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자, 이거를 아까 말했던 랜 물리장치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아까 OSI 7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물리계층, 제1계층인 물리계층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데이터가 이렇게 중계지를 거쳐서, 그죠? 중계 노드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링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 링크 그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고요. 자, 이 과정에선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경우 전송을 못하니까 오류 검사 같은 것도 좀 해줍니다. 자, 어쨌든 이게 중계를 거쳐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많은 컴퓨터들 중에 B라는 컴퓨터를 꼭 집어서 이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이 연결된 컴퓨터들 중에 B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B에게만 특별히 B의 컴퓨터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고요. IP라고, 영어로는 IP라고 불러요. 그래서 IP를 이용해서 해당 IP에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 뭐 네트워크 주소죠, 이게. 특정
IP의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B라는 컴퓨터가 요 데이터를 수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수신을 할 건데 수신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전송의 다시요.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데이터가 있을 때 B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데이터 전송에 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편지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 컴퓨터가 편지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우체국들이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전 우체국에서 부산 우체국으로 간 다음에 부산 우체국에서 또 각 구, 그죠? 또 부산 안에 각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구에 맞는 우체국에 또 보내지고, 그런 식으로 우체국을 거쳐서 데이터가 이동하잖아요. 그걸 데이터 링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배원이 특정 수취인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서 수취인에게 편지를 배달하는 과정이 이 네트워크 계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4번은 뭐냐면 전송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편지를 배달하는데 이 편지에는 보통 우편과 등기 우편이 있습니다. 보통 우편은 뭐예요? 집배원이 수취인이 있든 없든 수취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우편함에다가 그냥 편지를 꽂아놓고 그냥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취인이 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집배원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전달했으니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배원은 빨리 그 우편만 꽂아놓고 또 다른 편지 배달하러 갈 수 있죠. 자, 근데 등기 우편 같은 경우는 이 수취인이 우편을 반드시 받아야만 배달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을 배달하러 갔는데 수취인이 만약에 부재 중이다. 그러면 집배원 그냥 등기 다시 가지고 돌아갑니다. 우편함에 꽂아놓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등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실하면은 우체국 측에 또 책임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냥 가져가고요. 다시 꼭 연락을 해요. 수취인한테 등기 있으니까 언제 받으실 수 있냐. 그래서 수취인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또 등기를 가지고 배달하러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취인이 받았다. 그러면 잘 받았다는 서명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등기 우편이 배달이 완료가 되는 거죠. 보통 우편보다는 훨씬 과정이 복잡하고 실제로 데이터가 배달 마무리될 때까지의 과정이 얘보다 더 길겠죠.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하고 대신 더 확실하겠죠. 이 우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상대방이 내 우편이 맞다라는 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편이 잘못 배달될 일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우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역시 보통 우편과 등기 우편처럼 뭔가 좀 절차가 복잡하지만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가 있고요. 절차는 간편하고 빠르게 보낼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신뢰도는 떨어지는 그런 성격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어떤 유형의 데이터냐에 따라서 등기로 보낼 건지 보통으로 보낼 건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전송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앞에 보통 우편을 우리가 이제 UDP 방식이라고 하고요. 등기 방식을 TCP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TCP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집회원과 수취인이 연락을 통해서 집에 계십니까? 아니요. 언제 오세요. 그럼 또 집에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연결성 통신이고요. UDP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꽂아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집배원과 수취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죠. 그래서 비연결성 전송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요거를 전송 계층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전송 계층을 통해서 데이터가 실제 여기 목적지까지 전달을 하면 이제 이 목적지, 이 컴퓨터에서 또 요거를 거쳐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겠죠. 자, 그래서 보낸 방식이 TCP 방식이면 받는 쪽도 이제 TCP 방식으로 받아주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션 계층이라고 해서 집배원과 수취인이 직접 만나서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죠. 자, 언제입니까? 이거는 TCP를 사용할 때. UDP는 그냥 꽂아놓고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션 계층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이제 연결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기우편 받으려면 연결을 했는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집배원과 수취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문자로 할 건지 전화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UDP 같은 경우도 우편함에 편지 꽂아놓고 수취인한테 우편 꽂았습니다 라고 해서 통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집배원과 수취인 간의 그런 어떤 연락에 관한 얘기를 하는 곳이 이제 세션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편지를 받아서 확인을 할 건데, 편지가 만약에 영어로 쓰여 있다. 그럼 번역을 해야겠죠. 그렇죠? 편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만약에 다른 언어로 쓰여 있으면 또 해석 번역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 부르고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 해석까지 다 했으면 편지 내용을 비로소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리액션 하겠죠. 편지 내용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겠죠. 이걸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간단하진 않았나요?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서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도착해서 처리되는 과정, 이거를 이제 OSI 7계층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관련된 간단한 얘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채팅 프로그램으로 이 OSI 7계층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다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